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AMD가 12일 연속 올랐습니다. 12거래일 연속. 단 한 번도 빨간 봉이 없이 21년 만의 기록입니다. 2005년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가총액은 12일 동안 1010억 달러 늘었습니다. 12거래일 만에 시총 1000억 달러가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제 종가 기준 4,536억 달러. 어젯밤 하루에만 7.8%가 올랐습니다. 단일 종목이 7.8% 빠지는 날도 드문데 이걸 12연승의 12번째 봉으로 찍은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AMD는 어젯밤 7.8% 올랐는데 같은 시간에 NVIDIA는 0.26% 빠졌습니다. APL은 1.14% 빠졌고 DSLA는 0.78% 빠졌고 구글도 0.33% 빠졌습니다. 매그칠 절반이 마이너스인데 AMD 혼자 8% 가까이 솟구쳤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잠시 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젯밤 시장의 진짜 얼굴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어젯밤 미국장 마감 기준입니다. QQQ는 640.47달러로 0.48% 올랐습니다. S&P 500은 7,041로 0.26% 올랐습니다. 다우는 48,578로 0.24%, TQQQ는 56.43달러로 1.4% 올랐습니다. 지수만 보면 어젯밤은 평범한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0.5%도 안 되는 미세한 상승. 누가 보면 별일 없는 하루라고 넘길 만한 종가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종가 안에서 AMD 한 종목이 7.8%를 찍고 올라갔다는 게 어젯밤 핵심입니다. 표면이 잔잔할수록 안에서 벌어지는 회전이 격렬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가지 더 겹쳐진 사실이 있습니다. 나스닥 자체가 어젯밤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찍었습니다. 2009년 7월 이후 17년 만에 최장 연승입니다. AMD 12연승과 나스닥 12연승이 정확히 같은 날짜에 겹친 겁니다. 한 종목의 기록이 아니라 지수 전체가 동시에 같은 리듬을 탔다는 뜻입니다. AMD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유 세 가지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째,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이 목표가를 235달러에서 265달러로 올렸습니다. 라스곤은 월가 반도체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목표가를 30달러 올렸다는 건 단순한 의견 변경이 아니라 AI 칩 수요에 대한 추정 자체를 다시 깔았다는 뜻입니다. 라스곤이 든 근거는 메타 플랫폼스와의 메가 딜이었습니다. 메타가 AMD의 MI450 커스텀 AI 칩을 6기가와트 규모로 도입한다는 단연 다세대 계약. 6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중형 원자력 발전소 6기가 풀로 돌아가야 채울 수 있는 전력입니다. 한 회사가 한 칩 라인에 그만한 전력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한 건 사실상 메타가 자기 데이터 센터의 두뇌를 엔비디아에서 AMD로 일부 옮긴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이번 달 하반기 출시 예정인 MI400 시리즈에 대한 기대가 폭발했습니다. MI400은 AMD가 엔비디아의 블랙웰 후속 라인업과 정면으로 맞붙는 첫 칩입니다. 그동안 AMD는 엔비디아 다음 자리에서 머물렀는데 이번엔 메모리 대역폭과 추론 효율에서 엔비디아를 일부 영역에서 추월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발표된 게 없는데도 시장은 출시 2분기 전에 이미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셋째, TSMC의 분기 실적이 환상적이었습니다. AMD의 MI 시리즈와 엔비디아 블랙웰을 둘 다 찍어내는 곳이 TSMC입니다. TSMC가 AI 칩 주문이 캐파를 초과하고 있다고 말한 순간 AMD 입장에선 물량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수요가 부족할 일은 없다는 보증이 들어온 셈입니다. 이 셋이 한꺼번에 어젯밤 12번째 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연승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2005년 5월에 AMD를 기억하는 트레이더들입니다. 21년 전 AMD는 인텔의 옵테론 경쟁에서 처음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12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때 AMD는 그 후 6개월 동안 추가로 30% 더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1년 사이에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AMD가 8% 가까이 오를 때 왜 엔비디아는 빠졌을까요? 그동안 매그칠 안에서 자금이 어떻게 흐르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젯밤 하루 기준이 아니라 이번 달 한 달 기준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AMD는 32.37% 올랐습니다. MSFT는 13.78% 올랐습니다. AMZ는 18.58%, 메타는 16.86%, 구글은 12.9%, 그런데 NVDA는 12.86%, DSLA는 단 2%, AAPL은 3.04%였습니다. 그러니까 4월의 매그칠 랠리는 균등 랠리가 아니라 이번 주자의 몰빵이었습니다. 1등 자리를 놓고 1등을 내치는 게임이 아니라 1등이 차지하지 못한 점유율을 노리는 도전자에게 자금이 몰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시장은 지금 AI 인프라는 무조건 더 커진다에 베팅하면서 동시에 엔비디아 한 곳이 영원히 독점할 순 없다에도 베팅하고 있습니다. 두 베팅이 동시에 성립하려면 자금은 필연적으로 AMD로 흘러야 합니다. 어젯밤 7.%는 그 흐름에 압축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MSFT가 어제 2.2% 오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MSFT는 연초부터 마이너스 10.94%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매그칠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종목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13.78% 올랐습니다. 즉 시장은 이미 많이 오른 곳보다 덜 오른 곳을 골라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강세장 후반의 전형적인 회전 패턴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마감의 표면이었다면 이번엔 시장 바깥에서 벌어진 더 큰 사건을 보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동부시간 오후 5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10일짜리 휴전 발효를 발표했습니다. 발효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 정확히 미국장 마감 1시간 후, 즉 이번 휴전 발표는 어젯밤 정규장 종가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휴전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장중 내내 시장에 녹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휴전 발표가 나왔는데 어젯밤 WTI 원유 선물은 1.28% 빠져서 배럴당 90.1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브렌트유는 3.42% 올라서 98.18달러, WTI는 빠지고 브렌트만 올랐습니다. 시장의 상식대로라면 휴전은 지정학 리스크를 줄이고 원유는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헤드라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제 로이터는 걸프와 유럽 외교 관계자들이 본 미국-이란 합의는 최소 6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거래가 매우 가깝다고 말했지만 실제 실무 협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 신호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내각은 휴전에 대해 투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제 이스라엘 채널 13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휴전을 강제로 밀어붙였다는 표현이 엑시오스 보도에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첫 코멘트에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영토에 있는 한 우리는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사령부는 휴전 명령을 받지 못했고 우리는 전력으로 계속 싸운다고 발표했습니다. 종합하면 어제 발표된 휴전은 종이 위의 휴전이지 현장의 휴전이 아니었습니다. 원유 시장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유는 휴전 발표가 아니라 이란과의 큰 그림 합의가 6개월은 걸린다에 반응했습니다. 호르무즈 한 줄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갑니다. 한 줄이 막히면 글로벌 공급이 5분의 1이 차단된다는 뜻입니다. 어젯밤 브렌트의 3.4% 상승은 그 5분의 1이 다음 6개월 동안도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시장의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브렌트가 3.4% 올랐는데도 미국 주식시장은 0.5%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100달러 근처 브렌트유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 주식이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걸 무시했습니다.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AMD는 8% 올랐습니다.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원유가 아닙니다. 시장이 보고 있는 건 AI 자본 지출의 확장 곡선입니다. 원유가 95달러든 100달러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자본은 줄지 않는다는 게 어젯밤 시장의 답이었습니다. 이 무시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다음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어젯밤은 시장이 지정학보다 AI라고 분명히 말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시장 안쪽 말고 밖을 보겠습니다. 어제 ICI가 발표한 머니마켓 펀드 데이터입니다. 머니마켓 펀드 자산이 7조 6,400억 달러로 떨어지면서 한 주 동안 1,758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ICI 집계 사상 한 주 단위 최대 감소폭이었습니다. 머니마켓 펀드라는 게 뭡니까? 단기 국채와 환매 조건부 채권에 잠시 돈을 묻어두는 사실상 현금 같은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에 들어가기 전 대기 자금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대기실에서 1,758억 달러가 한 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1,758억 달러가 어디로 갔을까요? 정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위험 자산으로 들어갔거나 더 안전한 곳으로 갔거나 어제 채권 가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TLT는 0.63% 빠졌고 10년물 금리는 4.31%로 올랐습니다. 채권으로 간 게 아닙니다. 금도 0.08% 빠졌습니다. 금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0.49% 올랐고 주식은 올랐습니다. 즉 1,758억 달러는 위험 자산으로 흘렀습니다. 이게 4월 한 달간 TQQQ가 30.53% 오른 진짜 연료였습니다. 펀더멘털도 아니고 실적도 아니고 그동안 안전자산에 잠겨있던 현금이 위험 자산으로 회전한 결과였습니다. 이 신호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머니마켓에서 레코드 아웃플로우가 났던 과거 시점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머니마켓 자산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건 보통 강세장 후반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사람들이 이제는 들어가야 한다고 결정할 때 머니마켓이 비기 시작합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Late Cycle Rotation이라고 부릅니다. 강세장의 후반부, 정점에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자금 회전입니다. 즉, 어젯밤 ICI 데이터는 이 랠리가 초입이 아니라 후반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곧 정점이란 뜻은 아닙니다. 후반에서도 한참을 더 갈 수 있습니다. 1999년 인터넷 버블 때 머니마켓이 비기 시작한 건 1998년 가을이었지만 시장은 그 후 1년 반을 더 올랐습니다. 코로나 회복기 머니마켓 아웃플로우가 본격화된 건 2020년 가을이었지만
강세장은 2021년 1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후반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후반이라는 인식 자체는 우리가 들고 있어야 할 카드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빅스입니다. 어젯밤 빅스는 17.90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 1.49% 빠졌고 이번 달에만 27.51% 빠졌습니다. 4월 한 달간 변동성이 거의 3분의 1 가까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빅스가 17 근처에서 거래된다는 건 시장은 향후 30일간 큰 흔들림이 없을 것에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달 전 빅스는 24 근처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7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이 정도의 변동성 압축은 시장이 이란 위기는 끝났다와 AI 모멘텀은 계속된다를 동시에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숫자입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어제 56이었던 지수가 오늘 60위로 올라왔습니다. Greed, 탐욕 구간입니다. 60을 넘었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사야 한다의 표를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달 전 이 지수는 30대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공포에서 탐욕으로 완전히 자리를 옮긴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시장의 객관적 좌표였습니다. 이제 우리 좌표를 보겠습니다. 저희 실험 계좌는 $10,000로 시작해서 어제 종가 기준 1492달러입니다. 4.9% 수익. 4월 한 달간 TQQQ가 30.53% 올랐는데 그 한 달의 일부만 우리 계좌에 담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4월 중순까지 해지 페이지에 머물러 있었고 롱 페이지로 다시 진입한 게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입니다. 풀랠리의 모든 구간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실험의 정직성을 위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4월의 폭발적 상승의 마지막 일부만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모든 거래가 모든 상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시스템 트레이딩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롱 페이지에 있고 어제 QQQ는 200일 이동평균선 597달러보다 7.27% 위에 있습니다. 100일선 609달러보다도 5.14% 위입니다. 두 이동평균선이 모두 우리 아래에 있고 우리는 한참 위에 있습니다. 시그널은 계속 들고 가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QQQ의 RSI가 70입니다. 70을 넘으면 통상 과매수로 분류됩니다. 70위는 위험 영역입니다. RSI 70이라는 건 최근 14일 동안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는 뜻입니다. 이게 곧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강한 추세에서는 RSI가 80, 90까지도 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치가 이미 한참 올라온 자리라는 사실을 수치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겠습니다. 어젯밤 시장은 표면적으로 0.5% 미만의 평온한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안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첫째, AMD가 21년 만에 12연승으로 매그칠 안에서 자금 회전의 중심이 됐습니다. 둘째, 휴전 발표에도 원유가 4% 오르면서 시장이 이란 합의는 6개월짜리라고 가격을 다시 매겼습니다. 셋째, 머니마켓에서 레코드 자금 유출이 나오면서 후반부 모멘텀의 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셋이 합쳐져 빅스는 압축됐고 공포 탐욕은 탐욕으로 굳어졌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안심입니다. 빅스 17 공포 탐욕 62 12일 연속 상승 종목 한 달간 플러스 30% TQQQ 이 모든 게 지금 안심해도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가장 위험한 시점은 모두가 안심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오늘 밤 한국 시간 22시 30분에 미국 정규장이 다시 열립니다. 금요일장입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SPX는 한 주에만 3.29% 올랐고 QQQ는 4.81%, TQQQ는 14.7%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TQQQ가 15% 오른 주는 흔치 않습니다. 이번 주가 그 흔치 않은 주였습니다. 오늘 밤 장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AMD의 13연승이 가능한가? 21년 만에 12연승 다음 거래일은 통상 차익 실현 압력이 가장 큰 자리입니다. 둘째, 주말을 앞둔 해지 수요. 이란 휴전이 종이 위에서만 살아있는 한 트레이더들은 주말 동안의 지정학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옵션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빅테크 실적 시즌의 본격적인 출발점입니다. 매그칠 중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 애플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시가총액 17조 달러가 실적이라는 시험대 위에 동시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17조 달러는 미국 GDP의 60% 규모입니다. 이 실적 결과가 어젯밤 매그칠 안에서 진행 중인 이번 주자에 대한 베팅을 정당화할지 아니면 뗄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각 주목해야 할 신호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넷플릭스가 8.7% 빠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장 마감 직후 발표된 1분기 실적은 매출 122.5억 달러, 주당 순이익 1.23달러로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어닝 비트였습니다. 그런데 2분기 영업이익률이 1.5%포인트 낮아진다는 가이던스와
공동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의 이사회 사인 발표가 함께 나오면서 숫자가 좋았는데도 주가가 내리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다음 주 빅테크 실적을 앞둔 시장에 대한 선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어닝 비트를 당연한 걸로 보고 가이던스를 훨씬 깐깐하게 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의 폭락 배경은 정규장과 주말을 거치며 어떻게 소화되는지 본 뒤 별도 영상으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저희 실험은 이번 주 사거래일 동안 명확하게 답을 받았습니다. 해지 페이지를 풀고 롱 페이지로 들어가는 결정이 옳았다는 것. $10,000 계좌가 4.9% 수익으로 본격적인 흑자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RSI 72 머니마켓 레코드 아웃플로우, AMD 12연승이라는 새 신호는 시장의 후반부 모멘텀을 가리킵니다. 후반부에서도 끝까지 받아내는 게 시스템 트레이딩의 본질이지만 언제 빠질 것인가에 대한 시그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매일 보여드리는 건 단순합니다. 시그널이 들고 가라고 말하는 한 들고 갑니다. 시그널이 정리하라고 말하는 순간 정리합니다. 그 결정에 감정은 없습니다. 어제처럼 4.%가 보일 때도 한 달 전처럼 마이너스가 깊을 때도 같은 규칙으로 같은 결정을 합니다. 4월 중순 본전을 회복하기까지 2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번 4월에 플러스 30% 폭발이 그 손실을 한꺼번에 메웠습니다. 시장은 친절하지 않지만 규칙은 일관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짚고 갑니다. 어젯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금리는 더 낮아져야 한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머니마켓 펀드에서 1,758억 달러가 빠지고 10년물은 4.31%로 올랐습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보는 건 다음 FOMC와 그 사이에 나올 인플레이션 데이터입니다. 5월 12일에 4월 CPI가, 5월 말에 4월 PCE가 발표됩니다. 어제 본 브렌트 3.4% 상승이 곧 나올 인플레이션 지표에 반영되기엔 시점이 늦습니다. 그러나 5월 발표될 4월 CPI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인플레는 끝났다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헤드라인 중 하나가 시장의 본질을 한 줄로 보여줍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베스트 의원이 이란 전쟁에 대한 공화당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헤드라인에 전쟁 중단 결의안이 몇 주 안에 통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미국 의회 안에서도 이란 개입을 끝내고 싶어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다음 주 안에 이 결의안이 실제로 표결대에 올라가면 그 자체가 원유와 빅스를 동시에 흔드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휴전 발표가 종이 위의 휴전이었다면 다음 주 의회 결의안은 진짜 휴전의 첫 자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대한 회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AMD의 21년 만에 12연승, 휴전과 정반대로 움직인 원유, 머니마켓의 레코드 아웃플로우, 세 가지가 동시에 한 곳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강세장 후반부의 가장 강한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시그널이 유지되는 한 함께 갑니다. 시그널이 바뀌는 순간 같이 바꿉니다. 오늘 밤 22시 30분 다시 미국장이 열립니다. AMD가 13연승을 갱신할지, 빅스가 18위로 다시 올라설지, 그리고 머니마켓의 자금 유출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추적하시면 다음 주 빅테크 실적 시즌이 어떤 분위기에서 시작할지 미리 보입니다. 저희도 같은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밤 결과는 내일 새벽 첫 시간 안에 정리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분석이 다음에도 보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실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그널이 어디서 바뀌는지 그 모든 데이터가 매일 이 채널에 쌓입니다. 오늘 밤 시장 마감 직후 가장 빠르게 정리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어제 군산이경님께서 슈퍼땡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후원에 정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